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행국어 전선혜입니다. 자, 오늘 스파르타 모의고사 11회 풀이할 건데요. 여러분 정답률, 오답률 표를 분석해서 여러분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들만 오늘은 좀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1회 모의고사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1번부터 자 보도록 하죠. 문학사 문제였거든요. 문학사 문제는 여러분이 따로 암기를 해두지 않으면 거의 뭐 무슨 말이냐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하기 때문에 아마도 아직 공부를 미처 다 끝내지 못한 학생들은 문학사 문제를 좀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자, 1번 다음 중 1930년대 한국 문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찾으라고 했죠. 자, 1번 시의 기교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생명파가 등장하였으며 서정주 유치환이 생명파의 대표적 작가에 속한다. 자, 여러분 서정주 유치환 생명파 맞고요. 생명파는 1930년대 등장한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들의 특징 기교보다는 여기 나온 대로 내용을 중시하죠. 즉 인간 삶의 고뇌라든지 인간 존재의 본질 이런 다소 철학적이고 아주 원론적인 곳에 좀 질문 혹은 의문을 던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본 사람들인 거 맞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서구의 모더니즘 시와 시론이 도입되고 모더니즘 역시 1930년대 시의 흐름 중에 하나인데요. 문학의 역사적 가치보다는 예술적 가치가 더 중시되었다. 네, 문학을 상당히 예술적인 부분으로 힘을 많이 실어서 예술적으로 승화하고자 혹은 예술적으로 문학 활동을 하고자 했던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1930년대 모더니즘과 예술적 가치가 중시된 시대 맞습니다. 3번 국민문학파는 프로문학파와 이념적으로 대립하며 민족의식의 고취를 위해 시조부흥 운동을 전개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1920년대죠. 왜냐? 바로 여기서 프로문학, 이념적 대립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일단 신경향파 문학, 이념적 대립 이런 거, 또 우리가 그때 당시에 1920년대에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주의가 좀 많이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문학의 흐름도 그렇게 가죠. 그래서 1925년에 카프가 결성돼서 1935년까지 10여 년 동안 이제 공식적으로 어쨌거나 카프라는 단체도 있었죠. 근데 30년대 딱 접어들어서 31년에 일제가 카프 검거령을 1차 검거령을 내리는 바람에 사실 카프는 30년대 초반부터 휘청하죠. 그래서 20년대 중후반에 상당히 어떤 계급주의, 신경향파 문학 혹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프로문학파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문학하면 20년대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럼 30년대의 특징이 아닌 거 당연히 3번이겠죠. 자, 그다음 4번. 문학의 주제가 다양해지고 서구 문학의 수용으로 표현 기교가 더욱 발달하였다라고 했어요. 네, 문학의 주제의 다양성, 왜 이미 20년대 이런 어떤 계급주의적인 혹은 뭐 계급주의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말하는 국민문학파 이런 어떤 대립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예술을 중시하는 시대로 가고 그래서 문학에서 다루는 소재들이나 주제들도 상당히 다양해졌다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서구 문학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 수용된 것도 그래서 많이 도입된 것도 역시 이때 도입되어서 발달한 것도 이때가 맞아요. 1930년대에 답은 3번이죠. 자, 2번은 여러분 잘 하셨는데 좀 빠르게 보면 이번의 문제는 4번이 답이죠. 자, 1번 담배를 피다. 이건 너무 유명한 거니까 피우다로 고치셔야 되는 거 다 아시죠? 2번은 완장어른 계시냐? 자, 계시냐? 라고 물었다. 라고는 직접 인용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라고를 쓸 것 같으면 반드시 큰 따옴표가 있어야 되죠? 근데 큰 따옴표가 빠진 문장이라 라고라는 조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간접 인용문에 쓰이는 조사 고를 써서 계시냐고 물었다가 좋겠습니다. 3번 꽃처럼 인간애도가 아니라 인간에게도가 되겠죠. 유정명사는 에게, 무정명사는 에 기본적으로 넣어주셔야 되겠죠. 답은 4번이고요. 자, 3번 문제 여러분 상당히 어려웠어요. 자, 3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뭐니? 라고 했는데요. 자, 1번 손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 되다. 사람이 시간이 될 순 없죠. 손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다음 기회에 다시 뵙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뵙기를 바라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고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해서 안녕히 계셔야 되는 사람은 상대방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주어인 문장과 듣는 사람, 청자가 주어인 문장이 섞여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뵙기를 바랍니다. 끊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셔야 돼요. 자, 3번 여자의 미에 대한 본능은 거의 관심의 미에 대한 관심은 본능에 가깝다. 여자의 미에 대한 관심은 본능에 가깝다. 그러면 여자의 미에 대해 누군가 다른 주어가 관심을 갖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여자가 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본능이란 얘기인지 중의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자들이 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본능에 가깝다. 이렇게 고쳐주는 게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그는 늘 사랑에 얽매여 산다. 자, 이건 맞는 말이죠. 답은 4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4번 문제 많이 틀렸어요. 자, 다음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이라고 했죠? 자, 1번 김영감님은 막내마저 시험에 합격했으니 더는 걱정이 없으시겠다. 자, 막내마저의 마저라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마저라는 것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까지도 안 좋아졌을 때,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도 무너졌다는 뜻으로 쓰일 때 마저라는 조사를 많이 쓰고요. 여기서는 지금 긍정적이죠. 막내 하나 남았는데 그 막내도 시험에 합격했다는 뜻이니까 좋은 뜻이잖아. 그렇다면 막내까지 시험에 합격했다가 훨씬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두 번째요. 우리 학생들의 열의와 노력하는 자세가 결국 합격까지 왔다. 자, 열의와 노력하는 자세. 이렇게 해버리면 학생들의 열의와 노력하는 자세. 이상하죠? 학생들의가 관용어가 되면서 열의와 노력하는 자세가 합격까지. 그럼 얘가 주어야 자세가 합격을 한 거야?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좀 고쳐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고치는 게 좋을까요? 학생들이 주어가 되는 게 좋겠죠. 학생들은 열의를 가지고 노력하는 자세로 합격까지 왔다. 이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열의를 가지고 노력하는 자세로 합격까지 왔다.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3번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일제의 식민지 교육이 민족을 분열시키는 간교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므로 눈여겨봐야 한다. 자, 주의할 점은으로 시작해서요. 뭐뭐하는 점은으로 시작하면 당연히 끝에는 뭐뭐라는 것이다로 끝나야 되거든요. 따라서 뭐뭐할 점은 그 다음에 어떻게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로 끝나는 게 더 좋습니다. 주어 서술로 호응을 맞춰주세요. 뭐뭐하는 점은 즉 주의해야 할 점은 끝에 활용되었다는 것이다로 끝나야 됩니다. 자, 4번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다. 자연스러운 문장이죠. 답은 4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5번, 6번은 여러분 잘하셨어요. 제가 5번, 6번은 통과하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문법적 설명 중 맞는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1번 국외음화는 자음동화 현상 아니요 여러분. 국외음화는 디귿, 티읕 받침과 이모음이 만나는 현상인데요. 자음동화가 아니라 굳이 분류하자면 모음동화에 속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요. 사이소리 현상은 결정적 변동에 해당한다. 여러분, 결정적 변동은 규칙적인 변화들을 말하고요. 사이소리 현상은 규칙이 아니라 불규칙 현상인 거 아시죠? 그래서 수의적, 임의적, 불규칙적 현상입니다. 수의적, 임의적 현상이라는 게 더 어울리고요. 지금 그 문제에 나온 결정적 변동이라는 건 아주 규칙적이라는 뜻이에요. 용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3번 대어피어 이오 아니오는 예외적으로 대이어피어 이오 아니요만을 표준 발음으로 삼는다. 안 되고요. 대어피어 이오 아니오 요 글자 그대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고요. 여나 요로 바꾸면 허용입니다. 설명 잘못됐죠? 답은 4번 수태지, 수탁, 수평아리, 크테프츠. 얘네는 중세국어 때 히읗 종성 체온의 영향으로 요 히읗이 첨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8번에 김정은의 모래톱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여러분 뭐 곧잘 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면 여기 지금 등장하는 내용은 바로 그 갈바스데 영감이 어떤 권력자, 힘을 앞세워서 마을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사람을 강물에 던져서 그 사람이 물살에 휩쓸려서 죽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근데 맨 위에 그 제시문의 맨 위에 보면 이 개 같은 놈아, 사람의 목숨이 중하냐 내 놈들의 목숨이 중하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이 갈바세 영감이라는 분이. 그렇다면 결국은 사람 전체의 목숨에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정의의 편에 서서 사람들의 목숨,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1번부터 4번 중에 뭔가 막강한 힘에 맞서서 민중들 혹은 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대변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어떤 권력이나 힘에 맞서서 힘없는 사람들이 뭐 이제 싸우거나 아니면 쓰러지거나 당하거나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 김수영의 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수영의 풀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우리 시험 문제에 해석으로 나오는 게 바로 민중이잖아요. 풀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간단하게 답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글의 내용으로 볼 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이 뭐냐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상당히 좀 곧잘 푸셨는데요. 속담만 좀 보도록 하죠.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죠. 즉 죽은 자식 나이 색이다 라는 말이 나와. 이게 뭡니까? 바로 이미 끝난 일, 소용없는 일, 이미 끝나서 소용없는 일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는 걸 우리가 죽은 자식 나이 색이다 라고 하죠. 문맥에는 요게 제일 어울리죠. 뭐 다른 것도 여러분 다 아는 속담이죠. 소기의 경읽기 하면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고, 뭐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너무 사람이 과정을 생략하고 급하게 물을 떠다가 끓여야 숭늉이 나오는데 우물가 가서 숭늉 내놓으세요 하니까 상당히 급한 경우죠. 그 다음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건 금방 들통날 아주 얕은 속임수로 상대방을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속담 알아두시고요. 자, 10번은 표준어. 이건 뭐 쉽네. 표준어 짝이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잘 풀었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3번 새벽별, 샛별. 자, 새벽별은 비표준어고요. 샛별만 표준어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여러분 11번 문제는 여러분 한자어 문제라서 많이 틀리셨죠? 자, 11번 한자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밑줄 친 한자어가 잘못 쓰인 걸 찾아라 라고 했네요. 자, 1번 도금을 달아볼게요. 그들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 자, 여러분 파경, 지금 거기 깨트릴 파자에 거울 경자죠. 거울을 깬다. 이게 비유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졌다는 뜻이죠. 자, 2번이요.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간과하기 쉽다. 자, 간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볼 간자에 지나칠 과자죠. 보고 지나친다. 무슨 말이야? 자세히 안 보고 대충 휙 보고 지나간다는 뜻으로 진면목을 대충 보아서 넘어가게 된다는 뜻. 간과 맞습니다. 자, 세 번째요. 올해 벼 수확량은 작년보다 증가했다. 자, 수, 확, 량. 지금 도금을 달면 수확량이 맞아요. 자, 거둘 숫자에다가요. 안 예쁘게 써지네. 자, 거둘 숫자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험지에 들어있는 확자는 이렇게 개구변에 들어가는 개구변이 오른쪽에 있는 요 확자인데요. 요 확자 지금 시험지에 있는 확자는 뭐 쉽게 풀면 근심하다의 뜻.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앉고 맥이 풀리고 꺾인다는 뜻의 근심하다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근심할 확자가 돼요. 그럼 얘는 지금 근심할 확자가 수확 걷어들이는 양인데 근심할 확자는 좀 안 맞잖아. 그렇죠? 이건 뭐 이제 헤아릴 양자 들어가면 되고요. 그렇죠? 헤아릴 양. 그래서 수, 확, 량 발음은 되지만 이 글자 자체가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럼 어떤 걸로 바꿔야 되냐? 이게 근심할 확자 말고 같은 확자 중에서도 걷어들이다, 거둘 확자는 왼쪽에 벼 화자를 여러분이 집어넣으시면 돼요. 오른쪽 글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벼 화자가 들어가는 확자가 거두다, 거둘 확자가 되죠. 그래서 이게 수, 확, 량 이렇게 읽으셔야 한자 표기가 되어야 맞고요. 근심할 확자 안 되고요. 이 걷어들이다 거둘 확자, 헤아릴 양자 수확량 거둘 수, 거둘 확으로 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3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4번은요.
자, 읽어봅시다. 불량서적을 가방 속에 휴대하는 것은, 그죠? 휴대하다. 자, 휴대는 올해 상반기에 시험 문제로도 나왔던 단어죠. 휴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가지다, 가질 휴자에 몸에 지니다 할 때 대자예요. 그래서 몸에 가지고 지닌다는 뜻 휴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 맞고 3번 답으로 하시고요. 자, 12번 시가 나왔네요. 그죠? 김현승의 가을이라는 시예요. 일단 한번 읽어보고 화자의 태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찾아봅시다. 자, 봄은 가까운 땅에서 숨결과 같이 일더니 봄이 가까이에서 숨결처럼 일어났대. 가을은 머나먼 하늘에서 차가운 물결과 같이 밀려온다. 자, 1연과 2연의 느낌 사뭇 다르죠? 대조적이에요. 봄은 가깝고 숨결처럼 일어났대. 그 숨결은 따뜻하잖아. 가깝고 따뜻해. 그런데 가을은 어떻다? 먼 하늘, 멀어. 먼 하늘에 차가운 물결, 차가운 물결 같이 밀려온대요. 상당히 대조적이죠. 또 대조적인 거 있어요. 봄은 땅에서 일어나고 가을은 하늘에서 밀려온다고 했죠? 예, 봄은 땅, 가을은 하늘 이런 의미도 있고 상당히 이 시어들이 보면 하나하나 내용이 상반된다. 대조적이다. 그죠? 자, 그 다음 더 읽어볼게요. 꽃잎을 이겨 살을 빚던 봄과는 달리 별을 생각으로 깎고 다듬어 가을은 내 마음의 보석을 만든다. 자, 여러분, 꽃잎을 이겨 살을 빚던 봄. 그러니까 봄은 어때요? 꽃잎을 막 이겨서, 그러니까 뭐냐면 꽃이 피어나는 봄, 화려한 봄에 봄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모습을 드러냈지. 그런데 별을 생각으로 깎고 다듬어 가을은, 즉 가을은 별을 깎고 다듬었대. 자, 여러분, 꽃잎은 땅에 있는 거죠, 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별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가을은 역시 별, 하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보석을 만든다. 자, 그저 땅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으로 봄은 이루어지지만 가을은 마음의 보석,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되고 혹은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게 가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보석이라고 했으니까. 자, 눈동자 먼 봄이라면 입술을 담은 가을. 봄은 언어 가운데서 내 노래를 고르더니 가을은 내 노래를 해치고 내 언어에, 즉 뭐예요? 봄은 말들 중에서 너의 노래,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아닌 다른 타인 혹은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자기 이외의 나머지 주변의 것들로 아름다움을 찾고 즐기고 아니면 아름답게 빛났는데 이제 가을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 사이에 있는 나의 언어니까 내 언어의 뼈마디를 고요한 밤에 고른다라고 했어요. 내 말을 고른다, 다듬는다는 뜻이겠죠. 그럼 뭐예요? 봄은 외부적인 걸로 피어오르지만 결국 가을에는 아까 가을이 마음의 보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밤에 내 말에 내 언어의 마디를 고른다고 했으니까 결국 가을이란 나를 살피고, 맞죠? 나를 다듬고 나를 아름답게 해주는 계절이란 뜻이 여기 들어있었어요. 실제 이 시는 봄과 가을이 대비되면서 가을이 이제 물론 중심이겠죠. 그래서 가을이란 내적 성숙, 나를 다듬고 내 내면을 돌아보는 내적 성숙의 계절이 된다는 걸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가을이지만 사실은 성숙의 계절 혹은 성숙한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번 역동적인 생명력에서 삶의 본질을 찾고 있다. 그런 거 없죠. 2번 사색적인 태도. 사색이 뭐야? 깊이 생각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는 태도로 자아의 성숙을 지향하고 있다. 이건 맞는 것 같아.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 생각하는 거니까. 맞죠? 요거 2번이 맞습니다. 3번에 현실의 모순을 고발하는 거 없고요. 4번에 자연에 순응하는 거 없습니다. 답은 2번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13번, 14번은 곧잘 하셨어요. 15번도 곧잘 하셨는데요. 15번은 그래도 여러분 한자 문제니까 제가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대화는 전통사회의 생활 양식에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자, 혁명적인 변화와 뜻이 통하는 그 단어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일단 도금 달아볼까요? 자, 1번은 뭐라고 적혀 있나요? 파천황이라고 적혀 있네요. 파천황은 이전까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게 파천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혁명적 변화, 이전 것과 전혀 다르게 새롭게 변화된 거니까 파천왕, 이전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는 거 왠지 좀 통할 것 같은데 나머지 거 더 보고 결정합시다. 자, 2번은 뭐예요? 여반장. 여반장은 손바닥 뒤집기라는 뜻으로 속담으로 하면 식은 죽 먹기, 아주 쉬운 일이란 뜻이죠. 자, 3번은 뭐라고 써져 있어? 상아탑이라고 쓰여 있네요. 여러분 상아탑이 뭡니까? 상아탑은 학문 연구만을 오직 학문을 연구하고 거기에만 몰두하는 대학, 학교를 상아탑이라고 하죠. 문맥하고 좀 안 맞네요. 그죠? 4번은 단말마. 이거는 숨이 끊어지는 고통, 죽어가는 고통, 숨이 끊어지는 고통을 뜻하는 게 이게 단말마기 때문에 문맥상 파천왕이 가장 맞겠네요. 그죠? 자, 16번은 너무 잘하셨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7번도 여러분 정답률 85%면 잘하셨네요. 요게 이 제시된 글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관동별곡이니까 관동별곡이면은 당연히 가사겠죠. 그럼 가사 문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찾는 건데 정답이 지금 3번이죠. 제가 빠른 풀이로 이야기할게요. 다 잘 맞추셨으니까. 자, 조선 전기에 한글 창제로 모든 계층에서 두루 부른 게 가사 아니에요? 조선 전기 한글 창제까지는 좋은데 사실 조선 전기의 가사는 양반 가사 중심이죠. 양반들이 주로 조선 전기의 가사를 향유하고 짓고 불렀고요. 조선 후기로 가야 다양하게 평민계층이나 여성층으로 그 작가층이 확대될 수 있죠. 따라서 전기의 모든 계층 아닙니다. 전기에는 양반계층과 가사가 연관성이 있죠. 틀린 거 3번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좀 많이 틀리셨어요. 의문문의 종류가 다른 하나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볼게요. 의문문의 종류. 의외로 좀 쉽지 않나? 어렵나? 자, 먼저 의문문의 종류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판정 의문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수사 혹은 반어 의문문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 판정 의문문은 yes or no로만 대답하는 거예요. 맞다 아니다, 긍정 아니면 부정으로만 대답하죠. 그런데 설명 의문문은 말 그대로 설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요거는 긴 설명, 네, 아니요, 응, 아니, yes or no가 아닌 나머지 단어를 사용하는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설명 의문문만의 특징을 찾다면 요새 의문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언제, 어떻게, 왜, 어디, 무엇과 같은 의문사가 들어가는 의문문이 설명 의문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사나 반어 의문문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내용 강조 혹은 강한 명령 혹은 청유 아니면 상대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때 너도 내 말에 좀 동의해줘. 동의를 요청할 때 요럴 때 이런 목적이 있어서 의문문처럼 쓰는 거지 진짜 궁금한 의문문은 아니죠. 수사나 반어 의문문은. 자, 그럼 요거 알고 우리 문제 보면 돼요. 1번 그걸 하필이면 왜 영희가 맡았니? 왜가 있죠. 왜는 의문사 맞죠. 그렇다면 얘는 설명 의문문이에요. 자, 2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니? 궁금한 건가? 야, 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죠. 너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경고잖아요. 그죠? 이거는 수사 반어 의문문에 해당하죠. 자, 3번. 짜장면은 누가 시켰니? 자, 누가 나왔죠? 누구 의문사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설명 의문문이고요. 우리는 도대체 언제 만나는 거니? 언제라는 말 당연히 의문사니까 설명 의문문에 해당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이요. 요거는 외래어 표기법인데 여러분 그냥 빠르게 한번 볼게요. 맞는 것으로만 묶인 거야. 어긋남이 없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1번 소시지, 크리스털, 럭키 세븐. 1번이 다 맞았네. 그죠? 자, 2번 뷔페, 마네킹, 컨셉트. 여기서 틀린 거는 콘셉트. 이번에는 콘셉트, 컨이 아니라 콘입니다. 콘셉트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팜플렛이 아니라 팸플릿이라고 하셔야 돼요. 팸플릿. 플루트나 초콜릿은 다 맞았네요. 그 다음 4번 바베큐 아니고요. 바비큐라고 하셔야 돼요. 스노보드나 플래카드는 다 맞고요. 답은 1번이네요. 여러분 20번은 여러분이 아주 쉽게 잘하셔서 많이 맞추셨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19번까지 하고 20번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